바나나가 뭐예요? 우리 아이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 너가 지오 사람들이 지오 마을에 살았다면 바나나가 먹고 싶을 것 같아? 아니면 안 먹고 싶을 것 같아? 음, 아니, 선생님, 소연이. 저 근데 음. 그 끝에 소리는 잘 들렸는데 그 아, 처음에 소리 살짝 안 들렸어요. 만약에 소연이가 지오마을 사람들이라면, 소연이는 바나나가 먹고 싶었겠나? 그렇지 않았겠나? 아이나 맞아? 어, 음, 저는 만약에 그 마을 사람들이라면 만약에 저라면 먹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 저는 왜냐면 약간 좀 뭔가 좀 배고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한 번쯤 먹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나도, 저도 약간 바나나가 서울에서 조금 많이 먹기도 하고, 지오 마을에서는 과일이 있지만 큰 과일밖에 없어서 바나나는 작은 과일이다 한 번쯤 먹어보고 싶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어, 안 먹어본 음식이니까 궁금할 것 같아서 먹어보고. 저예요? 만, 그리고 아니, 계속 할 거야. 만약에 너네가 떡보였다면, 어, 떡보 말고도 어떤 걸 좋아해서 어떤 보가 될 것 같아? 만약에 나는 뽀뽀라면, 나는, 떡보라면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 떡보가 왜 별명이 떡보인 거야? 떡을 좋아해서 떡보라는 별명이 붙은 거잖아. 그러면 자기는 어떤 별명이 붙을 것 같은지, 아니면 어떤 별명이 붙었으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떡을 좋아하니까 떡보인데, 만약에 뭐, 자기가 콜라를 좋아하면 콜보, 뭐 이렇게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질문이지, 아이나. 소연이. 나는 약간 요리하는 걸 평소에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약간 요리,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요리보? 이런 별명이 붙었으면 좋겠고, 친구들도 내가 잘 하는 걸 다들 아는 친구들도 몇 명 있으니까,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는 책을 좋아해서 전 별명을 책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책을 음, 두꺼운 책도 많이 읽어봐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연이. 만약에 저도 아인이 첫 번째 문제랑 비슷하긴 한데, 만약에 자신도 큰 과일만 먹다가 바나나를 처음 발견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 왠지 약간 신기한 느낌이 들 것 같고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나는 신기하기도 하고 이거를 먹을 수 있는 건지
뭐 먹으면 뭔가 좀 먹으면 독버섯처럼 죽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먹지 않을 것 같아. 저는 한 가지밖에 준비 못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책은 김기정 선생님의 바나나가 뭐예요? 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쪽에 보면 이 마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요즘 우리가 사는 마을과 좀 다른 점이 어떤 특징이 있어? 조금 시골 같았어요. 지호라는 마을, 시골 마을이고 또 산으로 그쪽에 보면 둘러싸여 있어요. 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아홉봉우리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렇지. 시골이고 산골이야. 또 음, 아주머니 아니면 할머니는 김씨, 박씨, 이씨로 시작했어요. 그게 특징이야? 다른 동네는 안 그래?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쪽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음, 지호는 말해? 처음 마을이 생겼을 때부터 금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서 동네 남자 어른들이랑 아이 자, 지금 아이니가 말한 부분들, 그리고 뭐야? 요엔 처음 마을이 생겼을 때부터 금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서 동네 남자 어른들이랑 아이들은 다 금 아무개로 불렸지요.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고. 소연이 아이니가 지금 읽어줬는데 그 말이 결국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고. 마을 사람들이 동네 대부분 다, 남자, 어? 아니, 거,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금 아무개로 불렸습니다. 금 아무개로 불렸다는 건 성이다 뭐라는 거야? 금씨란 금씨. 네. 금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샀다는 거지. 어때? 여러분 동네에도 성이 다, 소연이네 동네는 다 임씨들만 살아? 아이네 동네는 다 김씨들만 살아? 음, 아니잖아. 요즘에는 서로 성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살잖아. 근데 왜 이 마을은 그렇게 금시성을 가진 사람들만 살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 모여 사는 마을.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불러. 뭐라고 그런다고? 성촌. 집성촌이라고 해, 집성촌. 이 성이 우리가 김씨, 박씨 때 그 성이야. 성이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모였다라는 뜻이야. 모인 마을, 촌. 집성촌이라는 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알아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집성촌. 자, 그 이유들은 뭘까? 왜 옛날에는 그 금씨 이 동네에는 금씨들이 모여 살고 또 다른 동네에는 뭐 박씨들이 모여 살고 또 다른 동네에는 뭐 최씨들이 모여 살고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성이 다르면 성이 다르다고 차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연이 다 성이 같은데 자신만 성이 다르면 뭔가 음, 뭐 좀 따로 놀고 좀 떨어져 있는 느낌도 받고 그러니까. 음.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만약에 소연이 할아버지가 여기 마을에 살았어. 처음에 혼자 산 거야. 그러면 소연이 할아버지께서 당연히 임시겠지. 아들 낳고 뭐 이렇게 막 자식을 낳겠지. 그럼 자식을 이렇게 낳는단 말이야. 근데 이 자식들도 어디서 산다고? 이 동네에 사는 거야. 근데 만약에 딸을 낳았어. 그럼 딸은 다른 동네로 뭐 해가? 시집을 가.
시집가. 다른 동네로 시집가. 요 사람들 안에서 결혼을 이렇게 하겠지. 결혼을 다른 동네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겠지. 여자들이 와서 결혼하겠지. 그 또 자식을 낳지. 근데 이 자식들도 다 성은 무슨 씨야? 임시요. 다 임씨야. 이 사람도 자식을 낳겠지. 다 뭐야? 임시요. 다 임씨야, 다 임씨. 어? 그럼 옛날에는 요 한 집밖에 안 살았는데 점점 사람들이 뭐해? 많이 살지. 많아져.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뭐 하지 아니하고 이사. 멀리 가지 아니하고 다 그냥 이 동네에 그냥 사는 거야. 뭐 삼촌, 뭐 당숙, 뭐 칠촌, 뭐 구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 여기는 임시면 임시들 마을이 되는 거란 얘기지. 이해가? 근데 여기서 네. 왜 김씨, 박씨 씨는 할머니 아니면 아주머니 들 뿐이었냐? 이 사람들은 다른 데서 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집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은 바뀌었어. 지금은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누구 성? 아버지 붙자예요. 아버지 성.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그러한 나라야. 우리나라는 아버지 성을 따라. 엄마, 엄마 성에 따른 나라도 있겠네. 어. 그래서 소연이하고 아이도 다 누구 성을 따른 거야? 아빠 성, 아버지 성을 따른 거야. 근데 요즘은 만약에 나중에 소연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소연이가 소연이 성을 물려줄 수 있어. 소연이가 임소연하고 만약에 뭐 최땡땡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식을 낳으면 뭐 자식 이름이 뭐 하나야. 그러면 최하나야, 최하나. 근데 최하나가 아니라 누가 될 수 있다고? 임하나가 될 수도 있어. 그러려면 근데 뭐가 돼야 되느냐? 소연이하고 소연이 남편하고 결혼할 때 약속을 해서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내 성을 물려주겠습니다라고 미리 결정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엄마 성을 따를 나라의 수가 있어. 법은, 나라, 법 중에 아버지 성을 꼭 따라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게 없어졌어. 옛날에는 아버지 성을 꼭 따라야 된다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엄마 성을 따를 수도 있다는 걸로 바뀌었어. 근데 최근에. 그런데 얼마 안 됐어. 근데 제약 조건이 하나 있어. 엄마 성을 따를 사람은 결혼할 때 미리 그거를 정해놔야 돼. 애 낳은 다음에는 근데 그걸 안 정해놨어. 애 낳은 다음에 내가 나중에 엄마 성 따르겠다.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만약에 같은 성끼리 결혼을 하면은 또 같은 성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지. 뭐 김하인하고 김철수하고 결혼해서 저기 되면 그 김땡땡을 하는 건데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이게 성 누구 성을 따를 거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연이가 결혼을 했어. 김철수한테. 그러면 임소연이야, 김소연이야? 결혼하면 우리 성이 바뀌어 안 바뀌어? 막 자, 엄마 성이 결혼했더니 엄마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엄마 성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엄마 이렇게 안 바뀌어. 우리는 여자 성이다 하더라도 결혼해도 그대로 가.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가요. 결혼을 하면 성이 누구 성을 따라가? 아빠 성. 남편 성으로 바뀌어. 남편 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뭐 옛날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힐러리 클린턴이야. 그러니까 힐러리 빌은 이름이고 클린턴이 성인데 그 여자의 성이 남편의 성으로 뭐 하는 거야?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어.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에 관한 그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집성촌을 이루고 있고 옛날에는 교통과 통신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동네 주변에 같이 모였다는 거야. 모여 살았다는 거야. 이른바 대가족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삼촌이 고모니 친척끼리 이렇게 모여 살았던 그러한 사회였다는 것들을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쪽. 자, 16쪽, 17쪽에 보면 한바탕 소동이 벌어져. 어떤 소동이 벌어져? 큰 수박이 갑자기 마을에 내려와서
그렇지. 큰 수박이 갑자기 굴러 내려와서 마을을 덮치는 바람에 집이 무너지고 막 이런 소동이 벌어지지. 근데 왜 갑자기 큰 수박이 굴러 떨어지게 됐대? 한동안 수학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밭에 있었으니까. 그럼 밭에 있던 수박이 그냥 알아서 저절로 굴러 떨어진 거야? 아니, 어떤 사람이 어. 수박 내려온다고 하면서 올라왔어. 어떤 사람이 수박 내려온다고 말해서 그 수박이 내려온 거라고? 밀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왜 수박이 갑자기 굴러 떨어졌는지 한번 책 잘 읽어보고 한번 얘기를 해봐. 16쪽. 1년에 한 번씩 응. 겁 없는 아이들이 몰래 수박 서리를 하다가 수박 서리를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말, 낯선 말 있지, 뭐. 수박 소리? 수박 서리가 뭐야? 수박을 일부러 응. 따는 뭐라고? 수박을 일부러 응. 따내거나 그런 응. 수박 서리 말고 참외 서리라는 것도 있어. 닭 서리라는 것도 있어. 이게 뭐야? 공통점이. 모두 다 소리가 들어. 서리가 공통, 서리. 수박 서리 했다. 참외 서리 했다. 닭 서리 했다. 그럼 이 서리가 뭐냐는 얘기, 서리가. 갖고 왔다. 어, 주인 몰래 뭐 하는 거? 가져오는 거. 한마디로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 뭐, 이런 거 뭐라고 그래? 주인, 뭐지? 주인 몰래 가져오는 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주인 몰래 가져오는 거 뭐라고 그래? 도둑질이요. 도둑질이, 도둑질. 도둑질, 도둑질. 근데 도둑질인데 그걸 뭐라고 그랬다는 거야? 설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도둑질은, 도둑질하면 어떻게 돼? 잡혀가요. 잡혀가. 처벌받아. 근데 지금 이 책에서 보니까 이 책에서는, 누구도 아이들을 탓하지 않아요. 누구도 아이들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서리를 옛날에는 그냥, 아, 장난, 애교,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수박밭인데, 수박밭에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이렇게 수박을 뭐 해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여기 좀 온두막에 요 주인이 사실 지키고 있긴 한데, 물론 이제 뭐 혼나기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수박을 몰래 뭐 하는 거? 훔쳐가는 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수박설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수박설이 막으려고 이 수박밭 같은 데 이렇게 온두막 같은 걸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수박설이 하는 걸 이제 뭐 하는 거야? 지키는 거야. 여기 수박 몰래 이제 따먹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수박설이 하는 거를 옛날 사람들은 그냥 뭐 했다는 거야? 눈 감아줬다는 거야. 지금 요것도 달바에 몰래 아이들이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여기 사람 지키고 있는데 수박을 몰래 따다가 갖다 먹는 거. 이거 수박설이 한다고 그래. 어? 그러면 왜 옛날엔 이렇게 수박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눈 감아줬을까? 별로 크게 혼내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지우 사람들은 음. 모두들 어릴 적에 한 번씩은 수박을 굴려봤으니까. 그건 좀 다른 얘기야. 지금 소연이가 말한 거는, 이제 그 수박 서리를 하다가 잘못 수박을 따는 바람에 수박이 굴러내려져 와가지고 마을이 막 그 집이 부서지고 막 그랬는데도 왜 어른들은 혼내지 않았냐라는 부분에서 자기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혼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맞거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왜 수박서리를 해도 어른들이 도둑질인데도 왜 혼내지 않았나? 왜 옛날에는 그걸 혼내지 않았을까? 물론 음, 걸리면 혼나기도 했어. 근데 그냥 대부분 아까 말했듯이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른 채 하고 혼내더라도 그렇게 뭐 경찰서에 가서 뭐 신고하거나 아니면 그 수박 먹은 거 다 물어내라고 한다거나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너네 다시는 하지 마! 그냥 이렇게 혼내는 정도에서 끝났다는 얘기야. 왜 그랬을까? 그렇게 음. 소리치는 거를 어렵게 생각은 안 해서 그런 음. 거 같아. 자,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옛날에는, 정말, 솔직히 말 인심이 좋았어. 인정이 좋았어. 그래서, 내 것, 네 것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별로 지금처럼 강하지가 않았어. 그래서, 남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냥 내가 준 게 갖다 먹으면, 그 사람이 또 누구 걸 갖다 먹는다고 생각한 거야? 내 걸 갖다 먹는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구분짓지 않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어. 두 번째로는 아까 다 금시라고 그랬지. 그 동네가. 그러니까는 아 내가 수박살을 해먹는데 그게 삼촌집이야. 그게 무슨 고모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친척인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는 사이니까 그냥 뭐 하는 경우가 있어? 눈 감아주는 경우가 있었어. 세 번째로는 옛날에 너무 뭐 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슈퍼에 가면 군것질거리 먹을 것이 많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 수박 하나 따먹는 거, 참외 하나 따먹는 거, 요게 그 주전부리 하는 거야. 군것질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뭐 해주는 거야? 이해해 주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수박서리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야? 그냥 눈 감아주고 그런 걸 장난으로 얘기해, 장난으로. 만약 예를 들면 급식 시간에 소연이하고 아인이가 이렇게 있는데 소연이가 아인이 그 급식에 나와 있는 햄을 하나 이렇게 집어먹었어. 그럼 아인이가 화가 나겠지. 하지만 그 일 가지고 뭐 하진 않는다는 거야.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야. 그냥 아이도 그냥 뭐야 나중에 소연이 다른 거 그 떡볶이 나오면 그러면 아이도 그냥 소연이 떡볶이 하나 갖다 이렇게 먹는단 말이야. 왜? 서로 그냥 뭐 하니까 친하니까. 그리고 서로 그게 뭔 줄 아니까 장난인 줄 아니까. 그리고 그냥 그 얘는 좀 소세지도 좋아하고 얘는 햄도 좋아하고 얘는 떡볶이 좀 좋아하고 그럼 서로 이렇게 뭐 바꿔 먹는다라는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소연이하고 아연이가 사이가 아주 안 좋아. 아니면 처음 보는 사이야. 근데 음식점에 가서 처음 보는 사이인데 그 사람 거 음식을 자기가 갖다 집어 먹어.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서 햄버거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갖고 여러분 햄버거를 가져가서 자기가 먹어버려.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않겠지. 사람 뭐지 하고 그냥 쳐다볼 것 같은데. 그 사람 뭐지? 그냥 쳐다만 볼 거야? 알았어. 다음부터 내가 아연이 햄버거 먹을 때 꼭 가서 뺏어 먹을 거야. 그럼 아연이가 날 쳐다만 볼 거 아니야. 어. 선생님이랑 게 멀리서 자, 있어서. 근데 요즘은 내 건, 네 거가 분명한 그런 세상이 됐고, 옛날처럼 가난하지도 않아서, 너가 네 돈 내고 사 먹으면 되지. 왜 남의 걸 건드려? 라는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런 인심이나 교류 이런 것들도 옛날만큼 활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서리를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돼? 도둑질이라고 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자기가 그 처벌도 받고, 또 자기가 훔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물어내야 되고, 또 요즘은 그래서 서리가 안 되는 걸로 분명하게 돼 있어. 근데 아까 말했듯이 옛날은 그런 배경하에서 서리를 그냥 이렇게 눈 감아줬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작품을 이해할 때는 그 시대의 뭐를 배경을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지금의 눈으로 옛날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어떤 정서를 갖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그때의 눈, 그때의 시각을 알아야지만이 그 작품을 조금 더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27쪽 보겠습니다. 자, 27쪽에 보니까 넷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 바나나는 귀해서 웬만해선 먹지도 못해요. 금값이지요? 라고 돼 있어. 요즘은 어때? 요즘도 바나나가 아주 귀한 과일이야?
지금은 바나나가 제일 값싼 과일 중에 하나야.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야. 근데 왜 이 시대에는 바나나가 그렇게 귀한 과일이었을까? 지금은 흔한 과일이 되는데. 도대체 그 차이가 뭐야? 가난했기 때문에 음, 가난하기도 하고 음, 지원아래에서는 조금 큰 거를 주로 먹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작은 거이기도 하고 이거는 지원 마을에 없으니까 음, 서울에서만 파는 거니까 더 귀했지 않을까. 소연이는? 마찬가지로 그때는 가난하기도 했고, 만약에 지오마을은 산골이고 음, 시골이다 보니까 음, 바나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음. 특히 좀 더 비쌀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자, 수박이나 참외는 오늘날 보면 바나나보다 수박이나 참외가 더 비싸단 말이야. 근데 왜, 수박이나 참외가 비싼 건데 왜 그러냐는 부분에서 지금 아인이나 소연이가 설명을 잘했는데 이 지오 마을에서는 바나나를 구하기가 어려웠지. 수박이나 참외는 그 마을에서 직접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쉽게 구해 먹을 수 있는데 바나나는 그 마을에서 생산이 안 되는 거지. 바나나는 어디서 나? 여러분이 먹는 바나나는 대부분 어디 바나나인지 혹시 알아? 열대? 열대 과일이어서 우리나라가 먹는 바나나는 대부분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나나를 수입해 오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나나 값이 아주 비쌀 수밖에 없었어. 선생님도 소연이나 아이 나이 때는 바나나를 먹어본 적이 없어. TV에서 바나나가 나오는 걸 그냥 보기만 했어.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랬어. 그 선생님이 제일 궁금했던 게 코미디언들, 개그맨들이 바나나 먹고 그 껍질이 이렇게 깔려 있으면 바나나 껍질을 밟으면 발라다 넘어져. 그 진짜 바나나 껍질이 미끄러져서 발라다 넘어지나 그게 너무 궁금했었어. 그다가 선생님이 한 고등학생 때쯤 그때 바나나를 아마 처음 먹어본 것 같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때 지금 입맛에 약간 맞기가 힘들지 않아요? 바나나 처음 먹었을 때 맛이 어땠냐고? 아니, 딱 처음 먹었을 때 음. 약간 이나요? 너가 말하다가 마이크가 꺼져갖고 뒤에 말이 못 들었어. 처음 먹었을 때 하고 네 마이크가 자꾸 꺼져. 왜 자꾸 마이크를 껐다 켰다 그래, 아니나. 그냥 마이크 켜놓고 있지. 어. 제가 그냥 켰는데 이게 갑자기 막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음. 저 쌤이 바나나를 처음 먹은 고등학교 때인데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처음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아이니 물음에 대답해 줄 수가 없네. 자, 어, 여기 28쪽, 29쪽. 28쪽, 29쪽을 보면서 선생님이 이런 속담을 생각해냈어. 속담 중에 혹시 이런 속담 들어봤어? 음, 아는 게 병이다라는 속담. 어? 요 속담. 비슷한 말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 이 속담은 어떤 뜻일까?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 속담은 어떤 뜻일까? 아는 것이 조금 더 많아야 되니까 모르는 것을 더 알게 돼야 돼. 응?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병이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 아는 게 더 많아야 된다? 자, 아는 게 만약에 병이다. 네, 소연이,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자기들만 뭐 좋은 거 하고 저만 빼놓고 뭐 재밌는 걸 했는데 음, 뭔가 그 사실을 자신이 알면 음, 좀 실망스럽고 그 친구랑 다시 놀기 싫고 보기도 싫을 텐데 만약에 계속 모르고 있는다면 그 음, 친구들이랑 그 친구들이랑 계속 친하게 지낼 수 있고
기분도 안 상하니까. 아, 지금 소연이가 그 예를 잘 들어줬네.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한 사실이 있어. 근데 그 사실을 아예 몰랐으면 그 친구들하고 계속 놀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친구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화난 마음이 들어서 그 친구들하고 못 놀게 된다. 이럴 땐 차라리 그걸 차라리 뭐 했는 게 몰랐더라면 더 나았을 거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뭐다? 병이다. 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지. 소연이가 잘 얘기했네. 자, 또는 이런 것도 아는 게 병이야. 자, 아이니하고 소연이가 가서 쇼핑을 했어. 아이니가 100만 원짜리 백을 샀어. 근데 그 가방을 100만 원짜리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행복했어. 근데 소연이도 보니까 똑같은 가방을 갖고 있는 거야. 그때 소연이한테 너도 이 가방 어디서 샀어? 너 이거 얼마 주고 샀어? 했더니 소연이가 나 이거 어디서 샀는데 50만 원 주고 샀어. 라는 말을 들었어. 그럼 아이니 마음이 어떨까? 갑자기 막 쿵한 그런 느낌 들 것 같아. 그럴 때 아는 게 병이라고 그런 거야. 차라리 소연이가 그걸 50만 원 샀다는 얘기를 뭐 했으면 안 했어. 몰랐으면 그냥 나 이 100만 원짜리 가방 잘 샀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했을 거 아니야. 계속 기뻤을 거란 얘기야. 근데 응. 얘가 똑같은 걸 50만 원 샀다고 그걸 아는 순간, 듣는 순간 너무 막 화가 나고 내가 바보처럼 느껴지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럴 때 이게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이것도 이런 경우도 쓸 수 있어. 안 좋은 얘기인데, 아, 철수는 수영을 좀 할 줄 알아. 영철이는 수영을 아예 못해. 근데 어느 날 계곡에 놀러 갔어. 영철이는 수영을 못하니까 아예 뭐해? 계곡물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겁나 수영 못하니까. 근데 철수는 수영을 좀 할 줄 아니까 계곡물에 들어가서 뭐 했단 얘기야? 수영하고 놀았단 얘기야. 근데 그러다가 그만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그냥 사고가 난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는 게 병이라고 하는 거야. 왜? 아예 수영을 몰라서 얘가 못 들어간 거잖아. 근데 얘가 수영을 좀 할 줄 안다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변을 당한 거잖아. 그럴 때 우리가 아는 게 병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지. 즉, 자기가 뭘 알았는데 그 안 것으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런다? 아는 게 병이다. 알아도 오히려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 지금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28쪽, 29쪽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쌤이 갑자기 아는 게 병이다라는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음, 이게 누가 바나나 한 입 물고 기절을 다 하고 그래. 이런 말을 지호 응, 사람들, 지호 사람들이 듣게 됐는데, 응, 그래서 그날 밤에 지호 사람들 머릿속에는 온통 바나나 생각뿐이었어. 응. 아이, 그, 음, 저도 소연이처럼 비슷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니까 막 자랑을 하는데 응, 그 자랑을 듣고 나서 응, 바나나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들은 응, 그걸 이렇게 먹고 싶어 했었는데 응. 환갑이 지난 어느 할머니가 갑자기 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딱 바나나 한 입만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렇지. 그게 여러분 지금 말한 대로 아는 게 병이 된 거지. 즉,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은 바나나를 있는지도 몰랐잖아. 바나나는 존재 자체도 몰랐기 때문에 바나나를 자기가 갖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는 얘기야.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는 얘기야. 근데 바나나가 너무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듣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은 난 바나나도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이야. 바나나 너무 먹고 싶다 하면서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바나나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이제 뭐야? 안 좋은 일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차라리 바나나를 몰랐던 시절이 더 나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어, 네. 그래서 가끔 인스타그램 혹시 알아? 인스타그램? 음, 아니요. SNS 중에 인스타그램이라고 사람들이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올리는 그 인스타그램이 있어. 소연이는 알아? 아니, 저는 들어보긴 했어요. 아, 들어보긴 했어. 그래서, 잠깐만. 요게, 요게 인스타그램이야.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뭐 한 거 올려. 이거 그냥 그래서, 약간 쇼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쇼츠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쇼츠 같은 거. 우리, 저기 뭐야, 아이니가 사는 그 용인? 아니요. 용인 아니 어디였어? 전당? 뭐였지? 대장, 어? 경기도요. 경기도 어디? 대장동. 대장동 맛집.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남들이 막 이렇게 맛있는 거를 먹은 사진 같은 게 막 올라와. 어? 뭐 이런 식으로. 라이브 저희 바로 앞에 있어요. 아, 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런 게 올라온단 말이야. 이런 멋진 그런 게 올라온다는 거야. 뭐 이런 멋진 사진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멋진 카페 가서 놀고 있고, 막 그 사람들 여행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부러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스타그램, SNS를 뭐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아, 왜? 괜히 그거 하면 속상하다고. 남들은 늘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불행하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그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에 반대말도 있어. 아는 게 뭐다? 힘이다. 아는 게 힘. 아는 게 힘이다라는 거는 자기가 몰랐던 걸 알게 되어서 오히려 더 큰 이익을 볼 때, 더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아는 게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쪽 보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우리 소연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이요? 30쪽 밑에서 둘째 줄. 콩닥콩닥 쿵쿵 총소리와 대포 소리가 노래냈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별 2개짜리 장군이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지요. 이거 맨 마지막 거기까지. 줄 아니에요, 그냥? 거기까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이 혹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동화이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 현대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 혹시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알아? 이 전쟁.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전쟁.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 뭐 알고 있어? 소연이나 아이니까. 알고 있는 전쟁. 6.25 전쟁. 그렇지. 6.25 전쟁이야. 이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콩닥콩닥 쿵쿵 총소리가 대포소리였던 전쟁이라기도 하고 이게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일어난 6.25 전쟁.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간 6.25 전쟁이야. 자, 그 저희 다음에, 엄마 6.25 전쟁의 반대의 생일이에요. 그러셔. 자, 별 2개짜리 장군이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되는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이야. 혹시 요 대통령이 누군지 알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통령 이름 한번 다 얘기해봐. 김정은, 윤석열이요. 소연이가 누구? 김정은이요. 김정은은 저기 북한 그 대통령도 아니고 그 뭐 그 사람 직함이 뭐냐 국방위원장인가 어쨌든 그런 사람이지. 북한이고 우리나라. 윤석열, 또 윤석열, 또 트럼프,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고 또 음, 아는 대통령 이름 없어? 네. 아, 두 명밖에 몰라요. 자,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8월 15일 날 무슨 날이야? 8월 15일이. 음, 8월 15일. 한, 뭐라 불러? 한국, 광복절 알아?
아, 광복절, 날짜는 잘 몰라요.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 광복절이 무슨 날이야? 우리나라가 빼앗긴 일본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다시 해방된 날, 나라를 되찾은 날이 광복절이야. 그 나서 1948년 8월 15일 날, 몇 년 지난 거야? 3년. 3년 후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어. 그 와, 전까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었어. 그 전까지 우리가 일제 침략기를 살았고, 미군이 와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이때 제1대 대통령으로 누가 뽑히냐면, 누구?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이 뽑혀. 이승만 대통령이란 말, 어떻게 아셨어요, 이런 거? 선생님이 당연히 역사를 배웠으니까 알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이름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 네. 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 대통령이 뭐 북한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고 잘한 일도 있지만 이 분이 1960년까지 자, 꽤 4월 오래 19일이 우리가 이제 4.19라고 그러는데 4월 19일 이때까지 48년에서 60년이니까 약 12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독재를 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부정선거를 저지르기도 하고 아니니 뭐 근데 원래 대통령은 5년 동안 하지 않아요, 한 사람당? 지금은 법이 5년 동안이고 그건 그 법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달라져. 뭐 4년 하다가 바꾸는 경우도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5년 한 번만 하게 돼 있어. 지금은. 근데 이때 4.19 혁명이 일어나. 혁명이 일어나서 이승만을 내쫓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물러나서 하와이로 도망가고 그러고 나서 윤보선 대통령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돼. 제2공화국. 여자 대통령 같아요. 남자 대통령이야.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61년 5월 16일 날 별 두 개, 별 두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계급인데 소장. 별 한 개는 준장, 별 두 개는 소장, 별 세 개는 중장, 별 네 개는 대장. 이렇게 계급이 이렇게 있거든. 별 두 개짜리 소장인 박정희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 쿠데타는 자기가 탱크를 몰고 와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다 장악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총 겨누면서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그리고서는 자기가 뭐가 돼? 대통령이 돼.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야. 이제 3공하고 이 대통령이 18년 동안 또 대통령을 해. 대통령을 18년 동안 해갖고 근데 선생님, 1979년에 그러면 윤보선 대통령은 1년밖에 못 한 거예요? 1년도 못했어. 아주 짧은 시간에 했어. 짧은 시간. 그 쫓겨났어. 박정희 장군한테. 그 1919년 10월 26일 날 이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대통령 하다가 자기 부하의 총에 맞아서 죽어. 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뭐라는 거야? 역사. 이 역사는 여러분이 이제 5학년 되고 6학년 되면 학교 사회 시간도 배울 텐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별 두 개짜리 장군이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되는 요걸 말이에요. 요거. 근데 왜 어. 부하가 총을 음. 쏴요? 부하가 왜 총을 쐈냐?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뭐 우리나라를 가난한 나라를 잘 살게 만들기도 하고 뭐 잘한 일도 있다고 하는데 반면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막 그런 또 나쁜 일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독재한다고 그 부하가 독재자를 물리치겠다고 총을 쏴 주겠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부하가 이 대통령이 다른 부하를 더 예뻐하니까 질투가 나서 화가 나서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역사를 배우면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책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요 얘기 6.25 전쟁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얘기하고 있어. 됐어? 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서 이런 시대 배경을 바탕으로 한 어떤 그러한
동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그림 나오지 31쪽에. 31쪽에 그림 밑에 그림 나오는 거 보여? 모자에 뭐가 달려 있어? 별 두 개예요. 이 분이 누구가? 이분이 누굴 것 같아? 이 사람이 정의, 정, 이 박정희 장군,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중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쫓겨난 대통령 혹시 여자 대통령 우리나라 최초 여자 대통령 알아? 박근혜 대통령? 뉴스에서 아, 들어보긴 했어요. 그 대통령이 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야, 딸. 딸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다가 또 그 촛불 집회하고 탄핵당해서 쫓겨났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자 여기 31쪽 밑에서 넷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님. 31쪽이요? 밑에서 넷째 줄 하지만 잠시만요. 밑에서. 하지만 기어의 지어에도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고속도로가 생긴 거예요. 자 뭐가 생겼어? 고속도로요. 고속도로가 생겼어. 자 고속도로가 뭐야? 신호등 없이 그냥 계속 달리는 거. 그렇지. 신호등 없이 계속 달리는 것. 그래서 막힘없이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게 고속도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은 고속도로가 이렇게 많아. 여기 지금 이게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여? 초록색 선으로? 이게 다 고속도로야. 이게 다 고속도로인데, 이 중에서 무슨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는 지금 보면, 아이고, 여기서 지금 여기 무슨 색이야, 이게? 요 빨간색 선으로 이게 그어놓은 거 보여? 분홍색이요? 분홍색.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경부고속도로야. 그래서 어디서 출발해서? 서울. 서울, 서울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네. 부산. 오. 부산까지 가는 거.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에 출발해서 선생님, 근데 부산까지 한 5시간 걸리지 않아요? 그렇지. 이게 한 400km 정도 넘기 때문에 뭐 빨리 가면 한 4시간, 5시간 정도 걸리는 이 경부고속도로야. 경자가 서울 경자야. 6시간 걸리는데. 부가 이제 부산할 때 그 부자야. 근데 이 서울에서 우리 저기 뭐야 지금 아이 살고 있는 이 성남 이쪽에 대장동 이쪽 거쳐서 쭉 내려와서 천안 거쳐서 지금 여기 소연이 대전에 산다고 그랬지. 네. 여기 대전. 그리고 쭉 더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서 보면 여기 보면 대전 바로 밑에 옥천이라는 데가 나와. 여기 지금 옥천 보여? 여기 옥천 써 있는 거 보여? 옥천. 네. 이 옥천인데, 이 바나나가 모여라는 동화는 이 옥천이라는 이 동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동화예요. 대전 바로 밑에.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이렇게 뭐야, 고속도로가 예전에 소연이도 살고 대금이도 대전에 살아요. 대금이 여기 살았지. 울산. 대금 울산이. 대금이 울산에 살았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경부고속도로가 생긴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책에서 보니까 고속도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겨? 이 책에. 마을이 시끌시끌해졌어요. 마을이 시끌시끌해졌다. 아무래도 찾기에 차가 옆에 지나니까 시끌시끌해지. 그거 말고 또 34, 35쪽에. 35쪽에. 35쪽 보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대? 깜짝 놀리면서 막 사람들이 수군대고 맨날 그냥 고속도로 보지 말고 고속도로 볼 쪽에는 그냥 다른 데를 보러. 음, 고속도로가 생긴 뒤로 벌어진 일들을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다. 어,
그 위에 보면 첫 번째 줄 읽어봐. 첫 네. 번째 줄, 35줄 첫 번째 줄. 집채만하게 자라던 수박이 계속 작게만 자랐답니다. 그전에는 수박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고속도로가 생긴 후에 수박이 작게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음, 이제 그 선등성이 수박밭에 수박이 잘 자라지 않아서 작지만하게 자랐던 수박이 작게만 자랐어. 그러니까 왜 수박이 작게 자라냐고. 왜 그전에는 크게 자랐는데 왜 작게 자라냐고. 만약 그 지오 마을 사람들도 고속도로 차 소리 때문에 밤을 설치는데 수박이랑 참외도 마찬가지로 잠을 설쳐서 작게 자랍니다. 이거 진짜야? 진짜로 음, 수박이나 참외가 잠을 설쳐갖고 작게 자란 걸까? 키가 안 큰 걸까? 이건 이제 동화적 표현이고 사실적으로 생각하면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 들어 혹시? 여러분이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약간 음, 잘 안 들어서? 그 수박이 음, 자라는 땅 근처에 음, 양분이 많은 흙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음, 뭔가 좀 지렁이들 땅 기름지게 만들잖아요. 음. 공사를 하다가 지렁이가 많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공사 하다가 이게 지렁이가 죽고 그래서 이제 그 양분이 잘 나빠졌다. 그럴 수 있겠네. 또 아이니는 저도 소연이처럼 그렇게 생각도 하고, 음, 그리고 밤에 약간 밤이 아니라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음, 소음을 막아주기 위해서 붙은 거 있잖아요. 음. 그거가 꽤 높아서 햇빛이 막 그렇게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음. 그늘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네. 또는 우리가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그러면 그만큼 이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농사 지을 때 비료나 농약 같은 걸 많이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자동차가 다니다 보니까 이런 매연, 환경이 안 좋아진다던가 그런 일로 인해서 이러한 그 농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됐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한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쪽에 보니까 36쪽에 보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또 바뀌게 된 게 있대. 초등학교 다니면서 또 바뀌게 된 게 뭐가 바뀌었대? 36쪽에. 음, 36쪽. 초등학교 다니게 되면서부터 바뀌게 된 점. 음, 아이들이 음, 원래는 초등학교 끝나고 음. 집으로 오는데도 뭔가 좀 쌩쌩하고 활기차게 오는 느낌이었다면 고속도로가 36쪽, 생긴 36쪽. 36쪽. 네. 36주. 어, 아이들도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냐고. 그 모든 게 다 고속도로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냐, 뭐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고갯말에 찰썩 주저앉았어. 36쪽. 아, 7쪽 30. 말고 36쪽. 학교에서 촌스럽다고 사투리를 못 쓰게 했어요. 어, 사투리를 못 써. 사투리가 뭔지 알아? 네, 어, 각 지방별로, 각 지역별로 자기들 고유였던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야. 충청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혹시 소연이나 아이니가 알고 있는 사투리 혹시 있어? 없어요. 응? 여기서 나오는 사투리. 아유, 그랬슈? 안 그랬슈? 뭐라는 거요? 이런 말들은 혹시 어디 사투리인지 알아? 이 책에 쓰고 있는 사투리. 잠시만요. 여기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어허, 수박이랑 참외도 시끄러운겨. 그렇게 작게 자라는 건가요? 안 그려? 일이 없어 좋네요. 이거 어디 사투리라는 거야? 시골? 이게 충청도. 옥, 충청도 사투리. 아, 충청북.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옥천은 충청북도인데 이 충청도 사투리야. 충청도 사투리. 자, 반면에 니 집 뭐라 카노? 콱 세라뻔질라. 이 문둥이 가시나? 그 무슨 말인지 딱 모르겠어. 가라. 니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것도 어디 사투리인지 알아? 아니,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흉내를 좀 잘 못 냈는데 혹시 이 사투리 들어본 적 있어 이런 거? 없어요. 옛날에 아, 그 가족이랑 아, TV에서 아, 약간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볼 때 살짝 들어본 것 같긴 아. 한데 지금 이건 기억이 잘. 경상도 사투리, 경상도. 부산, 뭐 대구 이쪽 경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사투리. 오메 징한 뭐 한다냐? 파딱파딱 안 하고. 이거는 그랬지라. 어? 뭐뭐 했으라? 그거 이게 기본 그냥 사투리. 어? 이런 말 아니, 오메 징한 너 지금 뭐 한다냐? 싸게 싸게 안 오고? 요런 사투리는 빨리빨리 안 하고? 전라도 사투리, 전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사투리야. 자, 그 다음에 아, 혼자 없어해. 제주도에서 혼자 제주도 거 아니에요? 없어해. 어? 제주도 아니에요? 제주도 사투리인데 저 혼자 요즘 없어해라고 하면 무슨 말 같아? 최근에 제주도 갔다 왔어요. 혼자 없어해라고 하면 혼자 없어 무슨 말 같아? 혼자 있다. 혼자 없어. 혼자 그거 있어. 제가 아, 어릴 때 생각했을 때는 아, 뭐 혼자 오라고 진짜 말 그대로 혼자 오라고 생각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라는 뜻이야. 저는 다른 걸로 붙여져 있었어요. 도루몽 도루몽 없어. 도루몽 도루몽 없어. 무슨 말 같아? 음, 뛰면서 오세요. 놀몽 놀몽 없어. 놀몽 놀몽 법서. 놀면서 오세요? 천천히 보세요. 검절매래 안 갈 거가. 응? 검절매래 안 갈 거가. 김매로 안 가실 겁니까? 김해로요? 침대방 학국가? 어떤 거 줄까? 이런 말. 온돌방 스쿠카? 침대방 하겠습니까? 온돌방 쓰겠습니까? 이런 온돌방 쓰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어때? 제주도 말 같은 경우는 아예 알아듣기가 달라요. 어렵지. 그래서 사투리를 쓰지 말고 표준어.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게 표준어인데 이런 표준어를 다 같이 사용하자라고 했어. 우리 교과서나 이런 것들이 다 표준어고 TV 뉴스 같은 게 다 표준어야. 이렇게 표준어로 다 같이 사용하는 것과 각 지방별로 사투리를 쓰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소연이나 아이는? 저는 표준어랑 음, 표준어도 쓰되 음, 뭐지? 사투리도 쓰는 그 자기 고향 말도 쓰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표준어는 그냥 뭐 여행 갔을 때나 아니면 음, 그런 거에도 쓸 수는 있는데 음, 뭐 라디오 듣거나 TV 뭐 뉴스 같은 거 듣거나 그럴 때는 표준어 써서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고 음. 근데 그거를 쓰는데도 사투리를 쓰는 이유는 그 자기 고향 친구들이랑 막 전화할 때 소통이 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하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해. 소연이는? 저도 약간 제가 학교에서 제가 대전 살고 있잖아요. 음, 저희 학교에서 아니 저희 대전에선 특별히 대전의 생활 이런 대전에만 나오는 책이 따로 있거든요. 음.
사투리를 쓰는 지역만 뭐 표준어 말고 사투리를 쓰는 지역은 그 지역 사투리를 음. 가끔씩 포함해서 쓰면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어를 쓰면 의사소통이 활발한 데 비해서 각 지역의 특색이 사라져버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표준어를 쓰는 걸 다 강조하다가 요즘은 다시 그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각 지방의 사투리도 또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또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나나가 뭐예요라는 책을 봤고 다음 주에는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기 2탄이야, 2탄. 1탄도 아니고 3탄도 아니고 2탄이야.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기 2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인데 뭐 저 앞으로 그냥 계속 아마 수요일 쪽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은 시간인데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그나마 꾸벅꾸벅 졸 줄 알았더니 안 졸고 쌩쌩하게 해서 다행입니다.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수고했어.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